자, 이제 오늘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총평은 선생님이 항상 그랬듯이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언급해 드리고, 우리는 이제 학습의 목적으로, 그쵸? 9월 평가원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다항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그 다음 이 fx 더하기 1의 한 부정적분을 gx라고 할 때, 이 식을 만족할 때 얘를 구하라. 그쵸? 그럼 편하게 우리가 배운 개념을 적용하시면 되죠?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라지 fx니까,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라지 gx 또한 미분을 하면은 2fx 더하기 1. 그러면은 얘네 둘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라지 g 프라임 x는 2배한 라지 f 프라임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라지 gx랑 라지 fx에 대한 조건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부정적분을 양변에 해주시면은 얘가 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이제 다 맞춰줬죠, 그쵸? 다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만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은 3을 x에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은, 그죠? 라지 g 3 이꼴 2배한 라지 f 3 더하기 3 더하기 c. 그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라지 f 3의 2배한 게 얘랑 같기 때문에 요 부분은 0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x에다가 내가 5를 대입하면서 좌변으로 그냥 넘겨버릴까? 구하라는 거. 그래서 g5 마이너스 2배한 라지 f 5는 5 플러스 c. 맞죠? 그러므로 답은 2. 그죠? 간단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1, 그 다음에 시그마 합공식 하나가 21이라고 주어졌네요. S2 더하기 S7을 물어봤는데, 많이 학습하신 분들은 얘가 무엇인지 그냥 바로 떠올리실 수 있었을 거고, 만약에 내가 얘를 떠올리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그죠? 생소한 시그마 공식은 전개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전개해 보시면은 K에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S1, 2 집어넣으면 S2,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S3겠죠. 그죠? 4 집어넣으면 S4,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S6, 5 집어넣으면 S5,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S6,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는 SN과 AN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이 뭔지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S2에서 S1을 빼면은 결국 얘가 뭐예요? 그렇죠?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S4에서 S3를 빼면은, 그치? 네 번째 항이 되는 거고, S5를 빼면 여섯 번째 항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좀 많이 전개를 해보고 이 모양을 알기 때문에 바로 노란색으로 넘어올 수 있었는데, 괜찮아. 한 줄 더 쓰는 거 뭐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등비수열이고, A2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 그 다음 A4는 A2에다가 R, 공비 2번. 그래서 R제곱이 되겠고, A6은 A4에다가 다시 공비 2번. 그래서 R의 4제곱. 그게 조건에서 21이라고 주어졌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냥 뭐 계산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R 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주셔도 상관없고요. 맞죠?
선생님 딱 봤을 때 R 제곱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치? 1 더하기 4 더하기 16이 21이니까. 그래서 R은 2구나. 왜 모든 항의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합공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이 필요하죠? 그쵸?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 한번 나눠주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은 2분의 1. 그럼 이제 S2는 무슨 합공식이야? 그치? A1이 2분의 1이고 A2가 1이니까 1에다가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S7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그리고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빼기 1.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다. 그럼 얘가 1이고, 맞죠? 2의 7제곱이 128. 그럼 127이 요만큼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결국 2분의 3 더하기 127이면 130이 되겠고, 2로 약분하시면 65가 되니까, 전체 답은 3번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1번 문제요. 시각 t=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0초일 때 위치는 0이라고 얘기했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시각 t일 때, 점 P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1, 7에 마마.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맞죠? VT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가볼게. 그럼 1이고 3분의 7. 이게 이제 VT 그래프죠. 근데 이제 기니디 문제, 기억. T = 1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치? 1초일 때 VT가, 그쵸? 양에서 음으로, 맞죠? 부호가 바뀌니까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T = 1일 때 점 P의 위치가 3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1일 때 위치니까 결국은 0초에서부터 1초까지, 그쵸? 면적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정적분 하셔도 되고, 심지어는 부정적분 그대로 편하게 하셔도 되겠죠. 그럼 얘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7t에다가 적분상수 c가 들어가는데 0초일 때 위치가 0이니까 그냥 바로 0이라고 써주시고, x1 구하시면은 3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디귿. t = 0에서부터 t = 2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식을 자신있게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0초에서부터 2초까지인데 얘가 2점 얼마잖아. 그치? 2는 여기에 있는 거 맞아?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적분하실 때 0에서부터 1까지 하고 1에서부터 2까지 나눠서 계산해야 되고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VT는 그대로 나올 거고 1에서부터 2까지는 VT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VT의 부정적분이 XT니까 x1 마이너스 x0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2 마마 x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맞죠? 근데 x1은 이미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3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3을 2번 더했으니까 6이고 그 다음에 0초일 때 그렇죠? 출발할 때 위치가 0이니까 2초일 때 위치만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x2는 이미 저기 연산만 하시면 되잖아. 그죠? 2 집어넣으면 여기가 14.
그러면은 요렇게 더하면은 22니까 2네요. 2. 그쵸? 그래서 전체 답은 6에서 2 빼니까 4가 되시겠다. 됐습니까? 자, 12번 문제요. 우리 많이 봤던 유형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래프가 있었으면은, 그치. 이거는 사실 3점짜리 밖에 안 되겠지.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 트렌드는 그래프가 없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유념하셔야 돼요. 자, 상수 A와, 근데 A가 1보다 커요. 양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A의 X제곱. 그렇죠? 지수함수. 그림에서 볼까? 증가하는 이런 지수함수가 되겠죠. 자, x 이꼴 t와 x 이꼴 2t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그렇죠? 그래서 x 이꼴 t하고 x 이꼴 2t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C야. 그렇죠?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C고, AB와, 그치? 그림 조금 마음에 안 드네. AB와 AC가 뭐가 돼요? 같대요. 그럼 이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핵심은 꼭지점에서 그의 대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해. 맞죠? 그러니까 아직 문제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B의 Y좌표는 A의 Y좌표의 몇 배야? 그치? 2배라는 첫 번째 식을 알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CB의 넓이가 8이래. 그죠? 삼각형 ACB의 어이구 자꾸 이상한 걸 쓰네. 마음이 급했나 보다. ACB의 넓이가 8이래. 그죠? 딱 12개. 그리고 미지수 AT 연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럼 미지수도 친절하게 다 잡아줬네. 그치? 그러면 A의 X좌표가 T니까, 자, 여기 먼저 할까요? A의 Y좌표는 요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A의 T제곱 곱하기 2가 B의 Y좌표 A의 2T제곱이 되고, A의 T제곱 하나 지우시면은 결국 A의 T제곱이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각형 ACB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렇지, 밑변을 BC, 높이를 T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의 2T제곱, BC의 길이는 B의 Y좌표니까 거기다가 높이 T를 곱해주시면 그게 8이 나온다. 근데 A의 T제곱이 이미 2니까 지수의 2배, 2의 제곱. 그럼 2T가 8이니까 어이구 연산도 간단하네. T는 4. 맞죠? T가 4니까 A 4제곱이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2의 4분의 1제곱.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와 T를 곱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수 계산해야 되니까 A 곱하기 T는 2의 4분의 8, 9. 4분의 9제곱. 답 1번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자,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그치? 많이 봤던 유형 문제인데, 일단 주어진 함수 fx는 2차 함수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쵸? 그럼 극한값이 말이 꼴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이 분모가 0이 아니면 무조건 극한값은 존재하겠지. 근데 이제 분모가 0이 될 때가 문제인 거지. 근데 이 2차 함수는
뭐 완전 제곱식꼴로 그치? 모양을 바꾸시던가 아니면 판별식을 써보시면은 그치? 항상 0보다 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있는 fx는 항상 양수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얘 극한값 존재에는 얘는 영향을 주진 않아. 그러면은 요 뒤쪽에 있는 요 놈이 그치? 선생님이 fx를 묶어놨는데 그죠? 이 뒤쪽에 있는 이 놈이 0이 되는 것이 존재할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가 관심인 거지. 그럼 얘가 0이 아니면은 무조건 OK야. 됐어요? 근데 얘가 0이 돼도 될 때가 있겠지. 0이 될 때도 언제야? 그치? x제곱이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극한식이에요. 그쵸? 분모가 0이 돼도 그 0이 되는 근이 x 이꼴 0이면 극한값은 존재하겠지. 그치? 그래서 x 이꼴 0 중근이어야 돼. 그치? 분, 2, 다. 됐어요? 정확히 써드릴까요? 0을 만드는 근이 x 이꼴 0 뿐이어야지 가능하지. 즉 중분일 때만 가능한 거지.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면은 요 분모에 있는 방정식을 바라보시면 결국은 fx 이꼴 k x 플러스 2라는 맞죠? 방정식을 우리는 쳐다보는 게 되고 이 방정식을 쳐다보는 것은 y는 fx와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쳐다보는데 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3이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고 요 2차 함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 0인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오케이. 그치? 됐어요? 즉 실근이 없으면 오케이. 오케이.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근데 접하는 것은 요렇게 접하면 안 돼. 요렇게 접하면 왜 안 되냐면은 여기 알파라는 근을 중근으로 갔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가 분모가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꼴일 거 아니야. 그럼 x가 알파로 갈 때는 여기는 알파 제곱이고 여기는 0이 되니까. 그치? 근데 이건 될까? 즉 0에서 접하는 건 가능할까? 그걸 조사해 봐야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자 fx 마이너스 식을 쭉 쓸게요. kx 마이너스 얼마냐? 2k. 이 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2k 이렇게 식이 정리될 거고 판별식을 써보시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8 플러스 8k가 되겠군요. 그러면은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12k인데 8k 있으니까 4k고 36에서 48을 빼시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얘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랑 6 사이에서는 맞죠? 무조건 저 극한값은 존재해. 즉 분모는 0이 안 돼. 근데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요 직선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요 직선을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고, K가 6이 될 때를 한번 쳐다보자 라는 얘기지. 그래서 K가 6이 될 때를 한번 쳐다보시면은 결국은 f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치? x제곱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는 k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이 x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x제곱 약분할 수 있어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k가 6일 때도 오케이. 그러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k값은 마이너스 2랑 뭐 사이? 6 사이. 이렇게 신경 써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 6 체크 안에서 실수해서 틀렸어. 너무 아쉽잖아. 그쵸? 그래서 양쪽 등호 성립 시기는 꼭 순간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수 K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8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시겠다. 알겠죠? 칠판 지우고 14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14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양수 K에 대해서 다음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탄젠트 그래프죠. 탄젠트 K분의 X 그래프가 있고요. 자, 점 P는 0,P를 지나며 X축에 평행하대. 평행한 직선. 그쵸? 그래서 얘가 y=P라는 직선이죠. fx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y=-P라는 직선이 다시 fx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다. 자, AB의 길이가 3배한 PA래.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힌트겠죠? AB의 길이는 3배한 PA. 자, 요거 적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OCB의 넓이. 삼각형 OCB의 넓이가 3분의 5파이래. 자, 그때 K와 P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삼각함수 문제는 어디서부터? 주기부터 잡으시면 되죠? 근데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고, 그 다음에 x 앞의 개수가 k분의 1이니까 얘 주기는 k 파이야. 그러면은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 찍고 절반 반띵이 점근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k 파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다음 점근선이 2분의 3 k 파이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정의역은 그치 0부터 2분의 3 k 파이까지잖아. 맞죠? 점근선 하나 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그려달라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AB의 길이가 3배한 P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B의 길이가 이 길이의 3배래. 그럼 1대 3이잖아. 맞죠? 1대 3. 그러면은, 근데 AB라는 길이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지? 그치? 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B의 길이가 결국은 주기죠, 주기. 그러면은 AB의 길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PA의 길이는 결국은 A의 X좌표가 되면서 3분의 K 파이가 결국은 A의 X좌표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 P라는 값은 그치? 함수에다가 3분의 K 파이를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네. 그래서 P 값은 루트 3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OCB의 면적은 뭐 밑에 거 볼 필요 없이 어차피 B와 C는 점대칭 관계니까
요거 M이라고 놓을까요? M? 요 점은? 그러면은 결국 이 조건은 삼각형 OMB의 면적이 6분의 5파이, 즉 얘의 절반 반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 면적은 2분의 1, 밑변은 OM의 길이 K파이가 되겠고, 그렇죠? 높이는 P인데 P는 루트 3이라고 나왔잖아. 맞죠? 그게 6분의 5파이다. 됐어요? 그럼 이제 K도 끝났지 뭐. 파이 지우고 2 지우면은 여기가 3이니까 K는 3 루트 3분의 5, 즉 9분의 5 루트 3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P랑 K랑 뭐 해달라고 그랬죠? 지금 문제에서 더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얘랑 얘랑 더하시면 9분의 14 루트 3.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지우고 15번 넘어갈게요. 자, 15번. 그래프 추론 문제죠. 우리 많이 봤던 문제예요.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이고, 그죠? F형이 0인 3차 함수 fx가 있다. 3차 함수 그래프 추론.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분석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만족하는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되시겠죠. 근데 일단 gx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g형은 일단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g'x는 자 fx의 전체 절대값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에요. 맞죠? 그럼 가조건은 결국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4개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죠? G'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GX는, 나조건, GX는 X 이꼴 2하고 6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그랬어. 그럼 이건 극값을 갖는다? 그럼 극값은 어디서 가죠? 그치? G'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무슨 근에서? 선생님 표현상 뚫근, 맞죠? 뚫근에서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것은 이 방정식이거든? 그럼 이 방정식의 극값이 일단, 이 방정식의 실근이 4개, 그 다음에 뚫근은 2하고 6에서만은 아니야. 2하고 6에서는 확실히 뚫근이어야 돼. 그리고 F6 곱하기 G6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 먼저 해볼게요. 이 방정식은 결국은 fx의 절대값 이꼴 그치 x의 절대값이라는 방정식이잖아. 그럼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일단 교점이 4개여야 돼. 4개. 가조건에 의해서. 그러면은 x의 절대값 그래프는 V자 그래프잖아. V자. 원점에서. 그리고 fx는 원점을 지나. 맞죠? 이 원점을 지나면서 일단 4번 만나야 되고 6하고 2에서는 뚫어야 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그림 안 이쁘더라도 인정해줘. 일단 뚫어야 돼. 맞죠? 여기서 뚫어야 돼. 한번 뚫어야 되잖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맞죠? 그리고 물론 요렇게 그려지면 4번 못 만나. 그럼 요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텐데 접어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치? 접할 수 있지. 아이고 그림. 접어 올라가는 부분에서 접할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다시 뚫고 가는 거야. 즉 선생님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거는 2하고 6에서만 접어 올렸을 때 뚫근이 되는 것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그럼 일단 가조건하고 나조건은 만족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자, 연두색으로 그려놓은 게 일단 fx죠. 그럼 연두색으로 그려놓은 거 fx니까 f6은 양수일 거야. 맞아요? 그럼 f6이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g2의 정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x의 절대값 마이너스 x의 절대값. 아이고, t인데. 미안. ft의 절대값 마이너스 t의 절대값. 상관은 없죠. 됐어요? 그럼 2가 여기 있으면은 fx의 절대값 그래프가 x의 절대값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죠. 그럼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정적분했기 때문에 얘 또한 양수야.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f6 곱하기 g6이 음수다라는 말은 모순이 되겠네. 어이쿠, 이 그림은 아니겠네. 그치?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만족할까? 뚫근이 2하고 6 말고도 더 생기면 되겠지. 더 생기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럼 일단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뚫고 이렇게 내려올 거야. 요점 지나야 돼. 맞죠? 그리고 얘를 접어 올렸을 때 뭐 하게 돼버려? 그치? 또 만나. 됐어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 버리면 안 돼. 그치? 그럼 뚫고 올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는 접할 수밖에 없어. 누구랑? 요 놈하고. 왜 접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접하지 않고 뚫으면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좀 그렸다가 지울게. 이게 y는 x야.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이걸 접어 올라갔을 때 여기서도 만나게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근데 접하지 않고, 얘가 접하지 않고, 뾰족할 수는 없고, 접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여기서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여기서도 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교점을 가지니까 모순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서 뭐 해야 돼? 그치? 접하고 가야 돼. 즉, 원점에서 접해야 돼. 그래야지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여기서도 접하면서, 그치? 한 번 만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요 셋 중에 2하고 6을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 그죠? 2하고 6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볼까? 여기 지울게요. 자, F6이 양수면, 여기가 양수면, 그쵸? 지금 이 연두색 그래프 그려놓은 게 쌤이 fx니까 f6이 양수면, 그치?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2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g2라는 말은 자,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ft의 절대값 마이너스 t의 절대값 dt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2면은 아이고 얘가 위에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fx의 절대값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치 이번에는 얘가 아래
얘가 위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음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6이 여기 있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치? 6이 여기에 있어버리면. 6이 여기 있어버리면. F6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고 6보다 작은 값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 얘는 다시 음수니까 둘이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6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야 돼. 그리고 사실 2는 여긴지는 사실 잘 몰라. 모르겠죠? 그쵸? 근데 일단 잘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 fx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원점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6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fx랑 y는 x랑 빼기 함수의 입장에서는 맞죠? 빼기 함수의 입장에서는 원점에서 접하고 6에서 뚫근을 갖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A 값은 어떤 조건으로 털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자, 2에서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가 6이면 여기가 2든지 여기가 2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y는 x 이거는 접어 올린 거니까 y는 x를 다시 접어 내리시면 그쵸?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쵸? 여기가 2든 여기가 2든 결국은 얘는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이기도 하죠. fx 입장에서는. 그쵸? fx 입장에서는.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2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를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6a 플러스 2. 그럼 a는 4분의 1이 나오고 됐어요? a에다가 4분의 1 처리하시고 F8 물어봤나? 맞죠? 문제에서 F8 물어봤네요. 그래서 F8 계산하시면 여기서 쓸게요. F8은 4분의 1 곱하기 8의 제곱 64. 그 다음에 8 집어넣으시면 다시 2 플러스 8. 그러면은 32에다 8 더하니까 40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인가요? 예, 5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요. 20번 문제는 이제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또 빈칸 추론으로 나왔네요. 또 2년 전에 빈칸 추론으로 나와가지고, 그치. 사실은 빈칸 추론으로 나오면은 되게 편하잖아. 어떤 게 편하냐면 내 생각보다는 흐름만 잘 쫓아가시면은, 다 답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일단 문제 읽어가면서 조건들을 체크해 놓으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빈칸 추론이 아니면은 문제를 쭉 읽으면서 도형에다 마킹하잖아. 근데 이제 빈칸 추론 문제는 문제에서 잡는 변수나 그치 식이 있다면은 문제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더 맞으니까 뭐 숫자를 또는 문자를 잡아가지는 않을게요.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에 내접하고 AB, CD가 1대 3이래. 그 다음에 BC의 길이보다 AD의 길이가 더 클 때 직선 AB와 CD가 만나는 점을 P라고 불렀습니다. 자, 다음은 요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비율이고 AD의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AD. 이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써놓을게요. 4루트 13. 맞죠? 요거일 때 삼각형 BPC, BPC. 그럼 요 삼각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치?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각 BPC를 세타라고 잡았대. 이제 문제를 쫓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 비율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치? 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럼 믿어야지. 이걸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7분의 6이 나온대. 그리고, 다음 비율에 따라서, BP, PC를 7대 5니까, 여기를 7K, 그 다음에 뭐야, PC라고 그랬나요? PC가 5K. PC가 5K. 여기 5K이고, 그 다음 이것도 써놓자. 이거 루트 14K. 맞죠? 그 다음에 AB를 L로 잡고, 여기를 L로 잡고, 여기를 3L로 잡았어요. 그럼 뭐 쓰겠다라는 얘기야, 사실은. 활선 정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의 흐름상, 그치. 닮음을 한번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BP, PB 대 PC. PB 대 PC. 그쵸? 요 비율은 PD 대 PA와 같은 거죠. 됐어요? 그럼 이걸 쓰는 게 이제 우리가 활선 정리니까, 그냥 활선 정리로 쓸게요.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그래서 7K 곱하기 7K 플러스 L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그렇지? 5K 곱하기 5K 플러스 3L. 자, 그럼 요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K는 약분해 주시고요. 77에 49, 55, 25. 그럼 24K는 7L, 그 다음에 얼마야, 여기가? 15L. 그러면은 8L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은 3K가 되겠네. 그럼 우리 값박스 찾은 거 맞죠? 값박스는 3이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결국은 9K가 되겠네. 여기는 3K가 되겠다. 그 다음 멘트, 삼각형 BPC와 삼각형 BPC하고 삼각형 DPA,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은 닮았죠? 이거 닮으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여기가 점이면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점이고 요각이 같으니까 요각 같고 세타 공유하고 요각도 당연히 같을 거니까 닮음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니? 14K네, 14K. 그쵸? 그러면은 점하고 세타의 길이가 14K고 작은 삼각형에서는 점하고 세타와의 길이가 7K니까 거꾸로 읽을까요?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 그래서 납박스도 2가 되겠죠. 납박스는 2가 돼. 맞죠? 1대 2가 돼서 결국은 요 길이는 요 길이의 그치 절반 반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2 루트 13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결국은 BC의 길이가 2 루트 13이 되겠고, 그럼 이제 끝났네. 그 세타에 대한 사인값만 계산해 주시면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7분의 77에 49에서 36 빼면 루트 13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라지알은 자, BC를 누구로 나누시면 돼요? 그렇죠? 사인 세타로 나누시면 끝. 됐어요? 그러면은 7이네, 7. 그러니까 이 14니까 라지알은 7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또 답박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형에서의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절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흐름만 쫓아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흐름을 쫓아가시길 바라요. 알겠죠? 자, 21번 문제요. 21번 문제가 아마 공통 문항에서는 발상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조금 힘들어 하셨던 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프 추론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요즘 최근 트렌드는 식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쵸? 식을 좀 세워 가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예요. 3차 함수 fx고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대. 그치? 그래서 요 조건들을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맞지?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요, 뭘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들이 되겠죠. 그쵸? 쉽진 않죠. 그래서 일단 바라보셨을 때 뭔가 특징 있는 식은 이 식인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리미트 x를 0으로 한번 보내봤어. 그치? 0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극한은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2분의 f'0 빼기 2. 그 다음에 얘가 f'0.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죠. 맞죠? 그러면은 얘를 정리하시면은 요거 넘기시면은 f'0의 2분의 3. 2분의 3.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조건이 딱 여기가, 이쁘게 0 나오면 참 좋은데, 막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안 나왔지. 그치?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식으로 흘러가야 되겠지?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x를 x세제곱 연산으로 달려들 거니까 내림차순 전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다시 식을 한번 쭉 갖다 쓸까요? 자, 2분의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제곱 빼기 2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분모는 2x고요. 분자는 f2x니까 x 자리에다가 2x를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치? 4a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 f형이 어차피 c니까 c는 쓰지 말자. 그럼 여기가 x 4제곱이 되겠죠.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은 여기를 일단 기준으로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죠? b. 그쵸? 그리고 여기는 x 4제곱이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3x제곱에다가 x제곱 하나 더하니까 2분의 5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되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째려보면 얘가 공통적인 항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쪽부터 먼저 조금 정리해 보시면은요. 자, 요거 이항하시면은 뭐가 되냐면은 ax 플러스 2분의 b가 되고, 자, 그다음 이쪽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그 다음에 이것만 넘기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럼 그냥 뭐 이런 표현이 괜찮나? 아싸리 그냥 2배를 해주죠. 그래서 양변에 2배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보다 뭐가 더 크다? 그치? 2ax 플러스 b가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되고 얘는 우변만 넘겨주시면 되니까 오른쪽은 x 4제곱 마이너스 4 x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해 봤더니 그치?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요건 직선이잖아. 이 직선은 요 4차 함수와
요 2차 함수 어디에 있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돼. 됐어요? 그래서 요 4차 함수는 여러분들 뭐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저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리시면은 0에서 중근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풀마 2에서 한 실근씩까지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치? 그래서 0에서 중근, 풀마 2에서 한 실근씩 갖는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루트 2가 되겠네. 뭐, 선생님은 비율 관계를 외우고 살고 있으니까, 뭐, 무난하지만, 뭐, 미분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4x 공통인수 묶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풀마 2에서, 아니, 풀마 루트 2에서 극각 같겠네. 그럼 루트 2를 집어넣으시면은, 여기가 4 빼기 루트 2의 4제곱은 4고 8,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어떤 함수야? 그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4네? 어머머머. 그치? 여기네, 여기. 그래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이렇게 그려져요. 됐어요? 그러면은 요 직선은 요 4차 함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요 2차 함수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요 직선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 2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어야 되니까,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f'10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 f'x 구해보시면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잖아요. 근데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 3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10 집어넣으시면 300에서 4 빼니까 300에서 4 빼면 296이 되겠다. 그래서 전체 답은 296.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링크업 플러스, 그러니까 링크업이구나, 링크업. 그죠? 우리 주간지에 나갔던 문제 중에 링크업 시즌2에 있는 요 유사 문항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바로 그래프를 떠올려서 막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치? 요거는 이제 처음에 발상적인 측면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프를 막 식을 떠올리기가 불편하니까 식으로 흘러간 상태에서 식을 정리하고 그래프 추론을 하는, 그치? 근데 이건 뭐 1차 함수 추론이니까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22번 지우고 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공통의 마지막 문항 22번 문제를 볼 건데요. 22번 문제는 준비학습 하나만 좀 하고 들어갈게. 그러니까, 사실은 복습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직선 중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되게 정말 좋아한다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근데 이제 그 성질을 알아야지 연산이 좀 빠르고 수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사실 수능에서 y는 x 라는 직선 말고 제일 많이 나왔어.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일단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y는 x 대칭해도 이 직선은 변하지 않아. 맞죠? 그리고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x절편이자 y절편이 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눈금 뭐니? 요 점의 좌표가 a, b면은 요 눈금은 a 더하기 b야. 맞죠?
그렇게 읽어갈 수 있다. 인정? 됐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엄청 좋아하잖아. 그쵸?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135도인데 그치? 이쪽 각이 45도야.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냥 X좌표의 차만 알면 돼. 그쵸? 그럼 루트 2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두 가지 성질을 활용해서 22번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풀었거든. 안 그러면은 식이 너저분해지니까. 알겠죠? 됐어요? 그럼 이거 지우고 들어갈게. 자, 문제에서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은 곡선 y는 로그 2의 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다. 근데 a에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이 p야. 자, y는 로그 2의 x 위에 a, b가 있는데 잠깐만 선생님 처음에 a 여기다 찍었어. B 여기다 찍었어. 근데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P고 그 다음에 B에서 Y는 X를 대칭 이동한 점이 Q 이렇게 찍었어. 근데 가조건 딱 보자마자 AP의 Y절편이 BQ의 Y절편의 그러니까 차가 아니라 빼기 AP의 Y절편에서 맞죠? AB의 Y절편에서 BQ의 Y절편을 빼면 이게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아, 그럼 그림 잘못 그렸다. 바꿨지, 바로. 그치? 그러니까 A의 X좌표가 그릴까?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커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가 B가 있다 이렇게 할게. 사실 선생님이 처음 문제 풀 땐 축을 안 그렸으니까. 자, A에서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여기를 P 그 다음에 B를 Y는 X 대칭 이동한 점을 여기를 Q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AP라는 직선의 Y절편에서 BQ라는 직선의 Y절편을 뺀 값이 2분의 13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직선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야. 그러면은 이제 편하게 쓰면 돼. 여기는 알파, 로그 2의 알파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 베타, 로그 2의 베타라고 써보자. 됐어요? 그러면은 가조건에서 자, 직선 AP의 Y절편은 뭐라고 쓰면 딱 좋아? 그치? 직선 AP의 Y절편은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알파 이렇게 쓰면 좋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직선 BQ의 Y절편은 베타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게 2분의 13이라고. 맞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AB라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치?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베타. 맞죠? 됐어요? 요게 7분의 6이죠. 그러면은 딱 보시면 이제 느껴요? 그치? 요걸 S, 요걸 T라고 놓는다면 요 위의 식은 써드릴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로그 2의 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베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은 아이고 내가 이거 S 놓고 이거 T라고 놓는다라고 그랬는데 미안. 그럼 이거는 S 플러스 T가 되겠지. 그러니까 연립하시면 되지. T는 7분의 6 S이고
t 자리에다가 7분의 6s를 집어넣으면은 7분의 13s가 2분의 13이 되겠네. t 자리에다가, 맞죠? t 자리에다가 7분의 6s 집어넣으면 됐어요? 그럼 s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7이 되는 거고, s에다가 2분의 7을 집어넣으면은 t가 얼마가 되는 거야? t가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s라는 말의 정의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뺀 값이 7분의 요 값이 2분의 7인 거고, 베타는 로그 2의 알파에서 로그 2의 베타를 뺀 거니까, 맞죠? y좌표의 차가 3이란 얘기지. 맞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많이 했던 거 있잖아. 그쵸? 자, 이건 b의 x좌표를 잡고 가자. 그럼 b의 x좌표가 베타면은 a의 x좌표는 베타에다가 2분의 7을 더하는 거고, 맞죠? 이걸 가지고 a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뺀 값이 3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면은 a의 y좌표는 로그 2의 베타 더하기 2분의 7 빼기 b의 y좌표는 로그 2의 베타니까 3. 맞죠? 다 나왔어. 나누기 싫으니까 넘겨. 그쵸? 그럼 3은 로그 2의 8이니까 진수만 갖다 쓰시면은 베타 더하기 2분의 7은 8베타. 베타는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됐어요? 그럼 다 끝났지? 여기다 그림이 옆에 있으니까 여기다 할게. 그러면은 A의 좌표는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그치? 4, 그 다음 로그 함수, 이게 y는 로그 2의 x잖아요. 대입하시면 2가 될 거고, B의 좌표는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P의 X좌표와 Y좌표가 같잖아. 그치? 아이고, 알파 쓰면 안 되겠다. X좌표와 Y좌표가 같잖아. 근데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수선 내린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의 합이 6이니까 X좌표, Y좌표의 합이 6이 되게 하려면은 P의 좌표는 3,3. 또는 그냥 여기가 4,2니까 얘를 점대칭 시키면은 2,4겠고 2,4와 4,2의 중점을 구하셔도 무방하죠. 그 다음에 Q는 마찬가지로 Y는 X 대칭 시키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죠? 친절하게 다 써드리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점을 알았어. 근데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이 면적을 구해야 돼. 이 면적. 이 면적. 근데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니까 얘는 사다리꼴이 되겠죠. 사다리. 됐어요? 그럼 그냥 편하게 쭉쭉 잡아가면서 하자. 자, AP의 길이는 윗변의 길이, 아랫변 이렇게 볼게요. AP의 길이는 X좌표의 차가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3,3, 4,2니까 X좌표의 차가 1이니까 AP의 길이는 1대1 대 루트 2. 그치? 그래서 그대로 루트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BQ의 길이는 얘가 X좌표가 2분의 1이고 얘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X좌표의 차는 얼마냐면 2분의 3이잖아. 그쵸? 그래서 2분의 3 루트 2. 됐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 굳이 구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요점의 좌표를 m이라고 놓는다면, 맞지? m은 얘네들의 중점일 거 아니야? 맞죠?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럼 결국은 높이는 누구로? 그치, mp의 길이로 대체할 수 있다. mp의 길이로 대체할 수 있다. 근데 x좌표의 차가 4분의 13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는 4분의 13 루트 2. 편하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쓴 거야?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는 요 x좌표의 차만 알면은 그럼 이 길이는 루트 2배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에 대한 정보, 각에 대한 정보, 각에 대한 정보, 닮음에 대한 정보. 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다리꼴 면적은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아, 근데 너무 친절하게 다 썼는데 요게 2분의 5 루트 2예요. 2분의 5 루트 2. 그럼 루트 2 곱하시면 2 하나 지워지시니까 결국은 8분의 65가 나오고 문제에서는 분모 분자 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73 이렇게 나오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22번이라고 하기에는 그치 선생님이 요거를 써서 연산이 그나마 조금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충분히 우리가 학습했고 대비했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통은 여기까지 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